이번에 많이 달라졌어요. 뭐 연인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꾸미면 되고, 요거는 진짜 무조건 설치하셔야 돼요. 핸드폰이 뭔가 하나 더 생긴 느낌이 듭니다. 갤럭시 S26 사셨거나 원 UI 8.5로 업데이트를 하셨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냥 바뀐 아이콘 보고 그냥 예뻐졌네? 이 정도로 끝내기엔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갤럭시의 꽃이라고 불리는 굿락을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제가 자주 설정하는 그런 설정들만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거 하나씩 쏙쏙 뽑아가시면 됩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굿락을 설치해주세요. 요거는 참고로 갤럭시 스토어, 이 스토어라고 불리는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굿락을 설치해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 일단 다운 다 받아주신 다음에 따라와 주시고요. 그럼 제가 설정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퀵스타, 이게 예전에는 단순히 이 위쪽에 패널 이 정도만 바꾸고 끝이었는데, 이번에 많이 달라졌어요. 이 패널 테마에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테마들 꾸밀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꾸미기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얼마나 실용적인가 이쪽에 좀 포커스가 돼 있거든요. 이 패널 스타일 편집,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버튼 같은 것들 사진을 골라서 배경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밝기 조절 부분에 제 사진이 따로 떠 있죠. 뭐 연인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꾸미면 되고, 이거는 알아서 입맛에 맞게 꾸미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고급 설정, 이쪽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가로화면 레이아웃 편집, 이건 뭐냐면 이 패널들을 가로 모드일 때는 별도로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활성화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이 연필 모양 이 표시가 나오면서 이 가로 모드일 때 전용으로 이 크기 같은 거를 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조절바 레벨 표시, 이것도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요거를 켜게 되면 이제 음량이라던가 밝기, 이게 정확히 몇인가 이런 거를 숫자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냥 감으로만 올렸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패널 항목 크기 조절, 요 옵션도 따로 생겼는데, 요게 아니더라도 원래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밝기 조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최소라던가 요런 게 있었는데, 이 패널 항목 크기 조절 요거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이제 뭐 두 칸까지도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아예 버튼으로만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유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패널 버튼 간격, 이 옵션도 요번에 생긴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뭐냐면 위쪽에 있는 패널들 요 간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한눈에 몇 개의 아이콘에 들어오게 할 거냐 요건데, 기본으로는 4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 넓게로, 그러니까 첫 번째 칸으로 가면은 한 줄에 하나만 표시된다, 뭐 세 번째 칸으로 가면은 한 줄에 3개가 표시된다,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적응했어 그러면은 좁게, 그러니까 8개까지 표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더 많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6개 넘어가면은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5개 정도로 사용하는 게 가장 편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설정창 바로 열기, 요건 아마 원 UI 7인가 8인가에서 생긴 건데, 마치 아이폰 같은, 아이폰이 우측에서 내리면은 제어 센터, 그리고 왼쪽에서 아래로 내리면은 알림창이잖아요. 그 비율을 마음대로 조절해 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대4 정도, 요 정도 비율, 아니면 7대3도 뭐 불편함은 없었고요. 요 정도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콘 표시, 요거는 이제 위쪽에 아이콘들을 어떤 걸 표시할 건가 요건데, 네트워크 정보, 요거는 뭐 내가 통신사를 KT 쓰는지 뭐 이런 것도 표시하는 거라서 이거 전부 다 지워주시면 깔끔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NFC 같은 거, 뭐 블루투스 항상 켜져 있을 거니까 이런 것도 그냥 지워주시면은 이 위쪽을 좀 깔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표시, 이쪽에서는 날짜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 줄이 있는 경우에는 이 왼쪽을 클릭했을 때 상세 설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날짜랑 요일을 전부 다 표시할 건지 아니면 간략하게 날짜만 표시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시계, 요것도 설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바로 위에서 보이진 않고 알림창을 내렸을 때 이때의 초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홈업, 요거는 제가 배경화면에 있는 아이콘들 이런 것들 개수 조절할 때 좀 알려드렸었죠.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홈화면, 여기에서는 홈화면의 배열을 4곱하기4부터 7곱하기7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한 4곱하기6 정도예요. 그리고 엣지 패널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더 커스텀된 설정들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더 많은 아이템,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엣지 패널을 불러와서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넣었을 때 이렇게 가로로 점점 확장되면서 한눈에 더 많은 앱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엣지 패널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강추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앱 열기, 엣지 패널에서 앱을 열었을 때 어떻게 열 것인가 요건데, 보통 엣지 패널에서 열을 때는 그 앱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서 여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팝업으로 썼을 때 훨씬 더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브라우징을 하다가 뭐 메모 같은 거를 빠르게 저장하겠다 이럴 때 노트를 바로 팝업으로 띄우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팝업 화면 뷰 요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유 앱 관리하기, 우리가 막 사진 같은 거 캡처해가지고 공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럴 때 뭐 자주 쓰는 연락처라던가 아니면은 자주 쓰는 앱 같은 거, 이런 거를 미리 등록을 해둘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활성화해 주시고 다이렉트 공유 즐겨찾기 여기에 눌러두면 여기 자주 쓰는 연락처 같은 게 뜨면서 빠르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와서 원핸드 오퍼레이션, 요거는 진짜 무조건 설치하셔야 돼요. 핸드폰이 뭔가 하나 더 생긴 느낌이 듭니다. 이건 뭐냐면 한 손으로 양 옆에서 끌고 왔을 때 어떤 특수한 기능들을 더 불러 넣을 수 있는 건데, 이쪽에 들어가면 이상한 초록색 선 같은 게 보이잖아요. 요게 핸들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 직선 방향이나 아니면 대각선 아래로 내리는 방향, 뒤로 가기로 해두는 게 가장 좋고요. 위쪽으로 올리는 경우는 약간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 기능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짧은 동작일 때, 이때에는 마찬가지로 뒤로 가기로 넣어놓고 긴 제스처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왼쪽 대각선 위로 올렸을 때 화면 캡처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쓸어 넘기거나 아니면은 볼륨 키랑 전원 키 이거를 같이 클릭해야 캡처가 되는데, 이제는 빠르게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많이 사용 안 하고, 또 우측에다가는 대각선에서 내렸을 때 손전등으로 해두면은 밤에 불 끄고 침대로 찾아갈 때,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요렇게 가장 많이 씁니다. 사실 이거를 패널을 추가해가지고 뭐 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건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실용적인 범위를 좀 넘어가더라고요. 심지어 이 안에서도 뭐 위로 갔을 때, 중간으로 갔을 때, 아래로 내렸을 때 전부 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서 충분히 이미 커스텀이 많이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핸들을 추가는 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멀티스타.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뭐 분할 화면이나 팝업 화면 이걸 통해서 두세 가지의 앱을 동시에 구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랬을 때 추천드리는 거는 요 멀티 윈도우 컨텐츠 많이 보기. 일단 요거는 설정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뭐냐면 뭐 팝업 화면이나 분할 화면 이렇게 멀티 윈도우로 작동할 때 이렇게만 보였던 화면이 이렇게 더 UI랑 글씨가 작아지면서 조금 더 컨텐츠를 많이 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웹 브라우징 할 때 요럴 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포커스 요것도 켜두시면 좋은 게, 분할 화면을 했을 때 그 포커스, 그러니까 클릭이 안 된 쪽 그쪽에서 멈추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옵션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티스타 요것도 꽤나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갤럭시에서 알람이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집해 주는 건데, 이제는 전부 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플만 따로 설정을 해서 모아둘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눌러서 설정,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 목록, 여기서 모든 앱을 지워주고, 예를 들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앱이 있다 그러면은 그 어플만 켜주시면은 그 앱에 대한 것만 따로 알림이 저장이 돼요. 참고로 뭐 카카오톡 같은 거 요즘에 삭제하기 기능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삭제하기 전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보관해둘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요거 켜두시는 거 추천드리고, 여기에 필터 추가해가지고 내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키워드가 나의 업무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해두면은 그 키워드에 대한 거를 별도로 또 모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 빠른 진입 사용하기, 요거는 뭐냐면 잠금 화면일 때 요 위쪽, 이 지문 표시 위쪽에 여기를 쓸어 올리면은 바로 노티스타로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원치 않을 때도 열려가지고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걸 꺼두시면 됩니다. 이걸 꺼두더라도 노티스타에 들어오면은 그동안의 알림이 전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왔던 알림을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알림 저장 기간 같은 경우에는 30일, 6개월, 1년, 근데 제한 없음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게 뭐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저장이 되니까 웬만하면 꼭 켜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갤럭시 기본 어플에도 따로 이 알림을 모아놓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잘 수집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운드 어시스턴트, 여기에서는 건드릴 게 요 음량 간격 변경이에요. 요게 한 번 내렸을 때 보통 10칸씩 총 15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한 칸이 뭐 자기 전에 이럴 땐 약간 애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보통 5 정도, 요 정도로 추천을 드리는데, 나는 조금 더 세밀한 간격이 필요하다 하면은 한 3 정도, 요 정도로 해서 조금씩 내리거나 조금씩 올리는 거,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디어 매너 모드, 요거는 벨소리였다가 무음이나 진동 모드로 갈 때 바로 미디어 볼륨을 0으로 낮춰주는 기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활성화해서 쓰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즐겨 찾는 미디어 앱,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해 주시고 자주 듣는 음악 앱으로 설정을 해두시면은, 우리가 이어폰을 먼저 끼고서 바로 그쪽에서도 요즘에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재생했을 때 그 어플에서 자동으로 재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건 하나 설정해 두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사용 중에 미디어 음량 유지, 음악 듣다가 내비게이션 알림이 왔을 때 그 음악이 줄어드는 거 좀 싫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켜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티 사운드, 요거는 유튜브 앱 같은 거 요런 걸 설정을 해두시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플에서 소리가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영상이 재생되게 돼요. 그래서 뭔가 유튜브로 영상을 재생하면서 음악도 같이 듣고 싶다, 요럴 때 사용하면 괜찮겠죠? 아니면 뭐 강의를 들으면서 음악을 듣고 싶다, 요럴 때에도 그 강의 앱을 선택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카메라 어시스턴트, 요건 제가 초기 설정에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일단 줌 버튼 요거 전부 다 활성화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요 24메가픽셀 2400만 화소 해상도를 사용하겠다, 요걸 켜주시고, 중요한 게 요 해상도 유지 요 옵션을 켜주세요. 그러면 원래는 안 보였던 요 2400만 화소 요 옵션이 따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매번 킬 때마다 다시 설정을 하지 않아도 2400만 화소 요걸로 유지가 될 거고요. 참고로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요걸 1200만 화소랑 2400만 화소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용량 차이는 대략 몇 메가 안 나는데도 화질 차이는 꽤나 있었거든요. 요건 웬만하면 꼭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왜곡 보정, 요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켜져 있을 거고, 다른 것들은 따로 건드릴 거 없는데 특히나 혹시나 우려사항으로 동영상을 부드럽게, 요거는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게 약간 동영상을 밀어줘가지고 좀 뭔가 화질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보정을 할 거면은 촬영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나중에 후보정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켜두고 안 찍을 때 좀 자주 꺼져서 짜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요 카메라 자동 꺼짐 요거를 5분이나 10분 이렇게 늘려놓으면은 조금 더 장시간 동안 카메라를 켜놓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DOF 어댑터 보정 요런 게 있는데, 이거는 사진에서 프로 모드 요걸로 찍었을 때 거꾸로 나오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DOF 어댑터 보정 요거를 끄거나 켜면은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스 샷 여기로 들어가서 삭제 버튼 추가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캡처를 잘못했을 때 일일이 갤러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삭제를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 녹화 같은 거 할 때 좀 불편한 게 알림 같은 게 갑자기 뜨면은 막 다시 녹화 떠야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화면 녹화 중에는 자동으로 방해금지 모드 이렇게 들어가서 알림이 별도로 안 뜨게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예쁘게 꾸민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기능적인 것들 위주로 설정을 좋아해서 여기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더 좋은 설정이 있다면 밑에 댓글에다가 꼭 한번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